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부모님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실을 이곳에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날은 몸이 안 좋아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의 차가 아파트에서 빠져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간호사인 아내는 3교대 근무를 했고 그날은 오전 근무라고 했습니다. 오후 1시 아내가 병원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4년 전 일이 떠오르며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아내가 다시 바람을 피는 건가? 아니야. 오늘 오프인데 근무라고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별 생각을 다하며 아내의 차를 미행했습니다. 아내가 도착한 곳은 어느 오피스텔 앞이었습니다. 아내가 차에서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 남자가 아내에게 다가오더군요. 남자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4년 전 아내가 바람났던 그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남자는 서로를 격렬히 안더군요. 4년 전 악몽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아내의 외도가 처음이 아니라서 그런 걸까요? 핸드폰을 들어 아내와 상간남이 포옹하는 것을 찍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손을 잡고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모습 또한 찍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이었는데 이상하게 핸드폰을 든 손은 벌벌 떨리더군요. 탐정 사무실에 가서 아내를 뒷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녁 8시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평범한 어느 날처럼 저녁을 차려주더군요. 오늘 뭐 했어? 제 앞에 반찬을 놔주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뭐 하긴, 오늘 오전 근무라고 말했었잖아. 아, 그랬던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고 싶었으나 밥이 먹히질 않았습니다. 왜, 밥맛이 없어? 아니야. 억지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당신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는 거야? 태연하게 물어보는 아내가 가증스러웠습니다. 지원이는? 말을 돌리고 싶어 아들에 대해 묻습니다. 수학학원 갔지. 학원에 있을 시간이잖아. 당신 따뜻한 물 좀 받아줄까? 반신욕이라도 할래? 됐어. 그날 밤 저는 아내와 한 방에 자지 않았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를 하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탐정 사무실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사설 탐정은 아내의 상간남의 프로필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상간남은 아내보다 4살이나 어린 미혼남이었고 최근에 아내가 일하는 병원으로 들어온 남자 간호사였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은 상간남의 오피스텔에서 주로 만난다고 하더군요. 일주일 내내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외도를 들킨 그날부터 매일 만났던 겁니다. 허탈함에 웃음이 나더군요. 아내 몰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아들이 마음에 걸렸지만 2번의 외도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혼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재산 한 푼이라도 가지 않게 해주세요. 빈털터리로 쫓아내고 싶습니다. 의뢰인님의 심정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재산 한 푼도 안 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잘못한 사람이든 외도를 한 사람이든 유책과 관계없이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아내분이 결혼 후 계속 맞벌이를 했고 지금 가지고 계신 집도 혼인 후에 사신 집이니까 또 대출도 함께 갚았으니까요. 다 분할 대상이 됩니다. 가지고 계신 보험금이나 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딴 법이 어딨어요. 아내가 2번이나 바람을 폈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요. 의뢰인님의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나
현재 우리 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내분에게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500에서 3천만 원 범위 이내이고요. 또 상간남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 돈도 아마 최대 3천만 원 이내일 겁니다. 분노가 솟구치더군요. 법이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3천만 원, 상간남에게 3천만 원을 빼앗은들 제 파괴된 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복수를 할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내의 약점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잘난 남동생에게 사랑을 빼앗겨 늘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아내. 부모의 말이라면 껍벅 죽는 아내. 저는 장인 장모님을 아내와 함께 식당으로 모셨습니다. 미석이가 어제 전화가 왔어. 연봉이 또 올랐다더구나. 장모님은 또 처남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곧장 어두워지더군요. 그래서 뭐, 엄마 용돈이나 올려준대요? 용돈 주겠지 안 주겠니? 그 바르고 착한 앤데? 너랑 같아? 장인어른이 말을 돌리더군요. 지연이는 왜 안 온 게냐? 장인어른, 지연이 제가 일부러 못 오게 했습니다. 그때 상간남이 저희 쪽으로 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간남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누구실까? 장모님이 말하더군요. 아내의 얼굴은 이미 시퍼래져 있었습니다. 상간남이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미리랑 바람을 피웠습니다. 만난 지는 1년이 됐고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는 미리랑 만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저와 상간남을 뺀 나머지는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리야, 이게 무슨 말이니? 장모가 아내를 바라봤으나 아내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부른 거야? 장인 장모님, 미리가 외도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4년 전에 유부남이랑도 바람을 폈어요. 장인 장모님이 그렇게 처남만 이뻐한 이유가 저도 알 것만 같네요. 아내가 벌떡 일어났으나 다리에 힘이 풀리는지 자리에 주저앉더군요. 미리야, 이게 무슨 말이니? 장모님이 일어났으나 곧장 쓰러지더군요. 아내는 장모님이 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속이 후련했냐고요? 아니요. 장모님이 쓰러진 게 마음에 걸려 병원에 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으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그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엄마 지금도 못 깨어나고 있어. 너야말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너 4년 전 내가 용서해줬을 때 다시는 바람피지 않겠다고 맹세했잖아.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당신 때문에 엄마가 쓰러지셨어.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네가 바람 안 폈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났어. 당신이 이런 식이니 내가 바람을 피지. 뭐? 당신은 당신 말만 맞고 여자를 외롭게 해. 너 네가 한 게 사랑 같아? 그 상간남이 널 사랑이라도 한 것 같아? 내가 상간남한테 위자료 소송한다니까 싹싹 빌더라. 자기 주식 빚 있어서 가난뱅이라고.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 거냐고. 그래서 내가 네 부모 앞에서 다 까발리면 소송 안 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오늘 나타난 거야. 상간남은 위자료 3천만 원이 무서워서 널 판 거야. 아내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더군요. 당신 4년 전 나 용서할 때 당신도 잘해보겠다고 했잖아. 당신도 같이 심리치료 받으면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잖아. 나한테 잘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당신 날 위해서 뭘 했어?
날 마음속으로 늘 미워하고, 의심하고, 비난하고 그랬잖아. 이유 없이 나한테 화내고 그랬잖아. 그럼 내가 네가 바람핀 걸 없던 일 치고 하하호호 웃을 줄만 알았어? 네가 한 번 바람 폈는데 내가 널 믿을 수 있겠어? 네가 외도한 게 그렇게 쉽게 잊혀지겠어? 그럼 용서하겠다고 하지 말았어야지. 나한테 잘해보자고 하지 말았어야지. 당신은 말로는 용서했다고 해놓고 여전히 날 외롭고 아프게 했잖아. 그래서 네가 바람핀 거라고? 내가 널 외롭게 해서 네가 바람핀 거라고? 어, 다 당신 때문이야. 차라리 4년 전에 용서하지 말고 이혼하자고 그러지 그랬어. 날 옆에 두고 피말리게 했잖아. 나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당신한테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곁 안 줬잖아. 아내가 최선을 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아내를 사랑할 수 없더군요. 불쑥불쑥 화가 나고 의심이 들고 미칠 것만 같은 세월들이었습니다. 네 외도를 내 탓으로 돌리지 마. 다 당신 탓이야. 당신이 그랬지? 당신 아버지처럼 무뚝뚝한 남자 되고 싶지 않다고. 매일 술만 마시는 아버지 너무 싫다고. 근데 당신은 술만 안 마셨지. 당신 아버지랑 똑같아. 당신 엄마가 당신 아빠 때문에 외로워서 평생 춤바람이 났잖아. 나도 당신 때문에 바람이 난 거야.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식탁에 있는 유리잔을 바닥을 향해 던졌습니다. 이혼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아내가 한 말이었습니다. 당신 어차피 나 용서 못해. 한 번은 속지, 두 번은 안 속아. 어이가 없으니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이혼을 하자고 해도 내가 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혼을 말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 더는 못해. 왜? 그 상간남이랑 살림이라도 차리려고? 애 딸린 여자를 총각이 받아줄 것 같아? 당신 정말 내 말 안 듣는구나. 그 남자랑 한 건 사랑이 아니었어. 가짜 사랑이었다고. 내가 그 남자를 진짜 사랑했으면 당신 버리고 진작 이혼하고 그 남자랑 같이 살았지. 나 당신한테 사랑받고 싶었어. 내 사랑의 대상은 당신이었다고. 웃기지 마.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외로웠어. 아내의 개소리에 화가 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귀를 막고 제 비명소리를 한참을 들었어요.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고 이혼을 했습니다. 마음이 바뀌어 상간남에게도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5천 정도 손에 쥐었으나 그 돈이 무슨 소용있나 싶더군요. 어느 날 아들 지원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부모의 이혼을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근데 아빠, 저도 늘 아빠가 그리웠어요. 저는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렇다고 엄마가 바람을 핀 게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미안하다, 지원아. 근데 아빠, 저는 엄마랑 살래요. 엄마는 외로운 거 못 참거든요. 아빠는 혼자서도 잘 사시잖아요. 그렇게 아들은 지 엄마와 살기를 결정했습니다. 전처는 상간남이 일하는 병원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상간남과는 다시 만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장모님은 그때의 충격으로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더군요. 급성 편마비가 왔다고 했습니다. 2번이나 외도한 전처와 헤어졌으니 자유롭게 살아도 될 것만 같은데 술만 마시면
전처가 한 말이 떠오릅니다. 제가 전처를 외롭게 해서 전처가 바람을 핀 거라고요. 아내가 첫 번째 외도를 했을 때 제가 아내를 완벽하게 용서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